할아버지, 제발 그만 가세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요. 서진아, 내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다. 김태진 소장이 헬기에서 내리며 급하게 달려온다. 이병철 중장님, 정말 중장님이십니까? 무릎을 꿇고 경례하는 김태진 소장 앞에서 젊은 중대장 이준호 대위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거절한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슨 일을.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때는 지난 가을, 강원도 철원의 한 최전방 부대였다. 단풍이 곱게 물든 그날 아침,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부대 정문 앞에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던 것이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서 있는 자세부터가 범상치 않았고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휘해온 사람의 아우라 같은 것이 느껴졌다. 면회 신청을 하러 왔는데요. 할아버지가 경비병에게 말했다. 목소리도 평범하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병철입니다. 손자 이서진 일병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병은 면회 신청서를 건네주며 말했다. 작성하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중대에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중대에서 내려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면회 불가라고 합니다. 지금 사단 전술종합평가 기간이라서 일체 면회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이병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뭔가 아쉬움과 동시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평가가 2주 정도 더 남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부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2주요? 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께서 특히 이번 평가 기간에는 절대 예외를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부대 정문 앞 작은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부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경비병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거절한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한편 3중대 중대장실에서는 이준호 대위가 평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29살의 이준호 대위.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육사 수석 졸업에 각종 특기 교육 1등.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너무 완벽주의자라는 것이었다.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이번 사단 전술종합평가 결과가 자신의 진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즘 그의 신경은 곤두서 있는 상태였다. 중대장님, 아까 면회 신청 오신 할아버지 말인데요. 부중대장 김상우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거절했다며? 당연하지. 지금이 무슨 때인데 면회야. 이준호가 펜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단 전술종합평가 기간에 면회를 허락한다고? 말도 안 돼. 평가단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아직도 정문 앞에 계세요. 이준호 대위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언덕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아직도? 몇 시간째야. 벌써 3시간 넘었습니다. 이준호는 짜증이 났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변수가 생기는 걸 가장 싫어했다. 참, 이해를 못 하시는군. 사단 전술종합평가가 뭔지 모르시나? 이건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건데 면회 때문에 병사들 정신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이준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냥 놔둬. 시간 지나면 알아서 포기하고 가실 거야. 요즘 노인분들은 다들 고집이 세서 그래. 그런데 김상우 중위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중대장님,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그 할아버지,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 있는 자세부터가. 그만해. 우리는 지금 평가에만 집중해야 해. 다른 중대들은 벌써 추가 훈련까지 돌리고 있다고. 우리가 뒤처지면 안 돼. 이때 이준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정말 큰일이 터졌다. 오후 3시쯤 이서진 일병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뭐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정문 앞에 계시다고요? 이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 면회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 아, 안 돼요. 중대장님, 이서진이 급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약도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준호 대위의 반응은 냉혹했다.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야. 4단 전술종합평가가 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이거 잘못되면 우리 부대 전체가 욕먹는 거야. 내 할아버지 한 분 때문에 전체 평가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다른 병사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서진은 울먹이며 애원했다.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제발 딱 10분만이라도. 하지만 이준호 대위는 손사래를 쳤다. 10분이고 뭐고 없어. 평가단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면회를 허락한다고. 내가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내 할아버지가 진짜 내를 생각한다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시지 않았을 거야. 좀 이기적이신 것 같은데? 이 말에 이서진의 얼굴이 완전히 상했다. 할아버지를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중대장님,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이런 일로 훈련에 집중 못하는 일 없도록 해. 자리로 돌아가. 이서진은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정문 앞 할아버지에게 가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다른 병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 이서진이 할아버지가 몇 시간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며? 진짜 이 추운 날씨에 중대장이 면회 안 된다고 했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이병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벌써 6시간째였다. 초가을 날씨였지만 해가 지니 제법 쌀쌀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비병들도 이제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맙네. 젊은이들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이병철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이병철이 잠시 미소를 지었다. 누가 그러던가? 아, 이서진 일병이요. 할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꼭 면회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대장님이 영 안 된다고 하시네요. 중대장이 뭐라고 하던가? 경비병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4단 전술종합평가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좀 이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시면 안 된다고. 그 순간 이병철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지금까지 온화했던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아, 이건 평범한 할아버지의 표정이 아니었다. 뭔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휘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기적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네. 그런데 젊은이, 그 중대장이 몇 살쯤 되나? 29쯤 되셨을 거예요. 아직 젊으시죠? 그래, 젊은 친구구나. 이병철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 뭔가 결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경비병들은 몰랐다. 지금 이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그리고 이 전화 한 통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지금 철원 쪽에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겠나? 철원이요.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3, 4단 예하 부대 앞이야. 급한 건 아니니까. 급한 거 아니어도 당장 가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이병철은 다시 부대를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자신의 손자가 훈련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야, 방금 그 할아버지 전화 들었어? 응. 누구한테 중장님이라고 불렸던데. 설마 진짜 중장님이신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그냥 별명이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할아버지의 말투며 자세며 정말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헬기가 왜 와? 부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미리 공지가 있어야 하는 헬기 착륙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다. 헬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내렸다. 김태진 소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까지 줄줄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부대 안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 갑자기 웬 고위 간부들이 다 몰려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태진 소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언덕에 앉아있는 이병철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김태진 소장이 급하게 정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병철 앞에서 멈춰 서더니 무릎을 꿇었다. 중장님,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중장. 저 할아버지가 중장이라고? 그리고 삼중대 중대장실에서는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상우 중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뭔데 그렇게 야단이야? 헬기가 왔는데 소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준호 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게 소장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중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준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다. 자신이 면회를 거절한 그 할아버지가 중장이었다는 건가? 안 돼. 이건 안 돼. 그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한편 정문 앞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태진 소장이 이병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까지 일렬로 서서 경례를 하고 있었다. 일어나게. 태진아, 이런 곳에서 무슨 큰일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중장님께서 이런 곳에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김태진 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손자 면회 온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김태진 소장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였다. 주변에 있던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병철, 그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다. 전 육군 참모 총장이자 철벽이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지휘관, 수많은 후배들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김태진 소장은 그의 직속 부하였던 적이 있었다. 태진아, 그런데 여기 중대장이 누구지? 김태진 소장이 돌아보며 말했다. 삼중대장 이준호 대위입니다. 그때 이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준호 대위, 앞으로. 이준호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앞으로 나섰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없었다. 중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무슨 보고야? 편하게 해. 하지만 이병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까지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자네가 내 손자 면회를 거절했다는 게 사실인가?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가? 이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면회를 거절한 건가? 아니면 사단 전술 종합평가 때문에 거절한 건가? 그게 대답해보게. 이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일반인이었다면 면회를 허락했겠나?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 이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이병철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자네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했다던데. 이준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 말까지 들렸다는 건가? 중장님, 그건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이기적이라고 했다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병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자네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때 김태진 소장이 나섰다. 중장님, 이 젊은 친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서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니야, 태진아.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야. 이병철이 천천히 일어났다. 이 젊은 친구는 지금 군인이 무엇인지, 리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리고 이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지금까지 규정만 외우고 살았지.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중장님, 나는 6시간 동안 저 언덕에서 기다렸네. 몸이 아픈 할아버지가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6시간을 기다렸어. 이병철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네는 그 할아버지를 이기적이라고 했어. 자네가 이기적인 거야. 내가 이기적인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병철이 한숨을 쉬었다. 자네는 지금 한 사람의 할아버지 마음을 짓밟은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네 부하 병사의 마음도 짓밟은 거지. 그때 이서진이 달려왔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서진아, 괜찮다.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울지 말거라.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감동적인 재회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이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규정과 선거만 쫓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중장님,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병철이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다. 자네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어 보이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자네는 그걸 잊고 있었어. 이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진정한 지휘관이라면 부하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해. 서진이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지휘관이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 보게. 그래야 부하들이 자네를 진짜 믿고 따를 거야. 이병철의 말에 이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눈물이 나왔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긴. 자네가 앞으로 좋은 지휘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이준호 대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이병철 중장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차가운 지휘관이었는지 깨달았다. 부하들을 하나의 부품처럼 여기고 오직 성과와 실적만을 추구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서진아, 어제 할아버지 만나서 어땠어? 네. 중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이서진은 깜짝 놀랐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중대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물론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너희들 사정도 최대한 고려해 볼게. 부하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동안 너무 딱딱하고 차가웠던 중대장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사단 전술종합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준호 대위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대신 부하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작전에서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아? 중대장님, 저희가 보기에는 이 소대 쪽 경로가 너무 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3소대와 루트를 바꿔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자. 부하들은 신기해했다. 평소 같으면 계획대로 하라고 했을 중대장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3중대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였다. 평가가 끝난 후 김태진 소장이 찾아왔다. 이준호 대위, 이번 평가 정말 잘했더군. 감사합니다. 소장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중장님 말씀 덕분입니다. 역시 이병철 중장님이셨군. 그분은 항상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가르치시지. 김태진 소장이 미소를 지었다. 자네도 이제 진짜 지휘관다워졌어. 부하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더군. 아직 부족합니다. 더 배워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그날 저녁, 이준호는 이서진을 불렀다. 서진아, 할아버지께 편지 좀 써드릴 수 있을까? 네. 편지요? 응,
내가 할아버지께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이준호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휘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며칠 후 이병철로부터 답장이 왔다. 준호 대위에게 자네의 편지 잘 받았네.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어. 자네는 이미 훌륭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네. 태진이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군. 부하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이야. 기억하게. 진정한 지휘관의 힘은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자네가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할 때 그들도 자네를 진짜 존경하게 될 거네. 앞으로도 좋은 지휘관이 되기를 바라며 서진이 잘 부탁하네. 이병철. 편지를 읽은 이준호는 또 한 번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이준호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새로운 부대로 전속됐다. 하지만 그가 배운 교훈은 계속 이어졌다. 새로운 부대에서도 그는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부하 중 한 명이 가족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 중대장님,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닐 리가 없지. 이야기해봐. 사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이구나. 휴가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그것도 이야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하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중대장은 처음이었다. 이준호는 그때마다 이병철 중장의 말을 떠올렸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서진도 무사히 전역을 했다. 저녁식 날 이병철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서진아, 고생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중대장님을 만났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준호 중대장 말이지?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이병철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 장교 하나가 변화한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젊은 군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할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다른 날 오시면 됐잖아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그때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준호 중대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지휘했을 거야. 규정만 앞세우고 부하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지휘관으로 말이야. 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그 친구가 변한 만큼 앞으로 그 친구 밑에서 근무할 수많은 후배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거야. 이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군대는 사람이 하는 곳이야, 서진아. 그리고 진정한 지휘관이라면 규정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해. 네, 할아버지, 저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 몇 년이 더 흘렀다. 이준호는 이제 중령이 되어 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의 부대는 항상 최고 성적을 거뒀지만 더 중요한 건 부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젊은 중대장 하나가 이준호를 찾아왔다. 대대장님, 상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수빈 중위, 사실 부하 중 하나가 면회 신청을 했는데 훈련 일정 때문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족이 오신 건가? 네,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다면서. 훈련은 언제까지인가? 이틀 더 남았습니다. 이준호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몇 년 전 이병철 중장의 말이 떠올랐다. 수빈 중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훈련이 중요한가?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마음이 중요한가? 그게 규정대로 하면 훈련이 우선이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박수빈 중위는 고민에 빠졌다. 대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직접 답을 주는 건 쉬워. 하지만 자네가 스스로 판단해보는 게 중요해. 진정한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수빈 중위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면회를 허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훈련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아드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판단이야. 가서 면회를 허락해줘.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박수빈 중위가 돌아간 후 이준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중장님, 당신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사건으로 시작된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준호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항상 사람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의 밑에서 근무했던 수많은 장교들도 그 영향을 받아 더 나은 지휘관이 되었다. 이병철은 이제 8순이 넘었지만 여전히 후배들을 만나며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계속 전해지고 있다. 때로는 작은 일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날 강원도 철원의 작은 부대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이다. 한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이 젊은 장교의 마음을 바꿨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다. 규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병철이 그날 이준호에게 전해준 그 교훈은 오늘도 어디선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분명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